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는 내용은요. 192쪽에 있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을 합니다. 자, 너희 아래 학년부터는 교육 과정이 좀 달라져서 연립 방정식이 중학교 때 안 나온대요. 그래서 너희 아래 학년부터는 너희 아래 맞죠? 너희 아래 학년부터는 연립 방정식이 안 나오고 딱 고등학교에서만 배운다고 하더라. 딱 그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부등식. 일단 연립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두 식을 이용해서 푸는 부등식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두 식을 이용해서 푸는 그냥 기본적인 부등식을 배울 거야. 그러면 교육과정상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거랑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거랑 같은데 나중에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그 내용이 아예 사라지고 여기서만 배운대요.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하더라. 이거는 내년에 이 강의를 볼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까지는 배웠고 여러분 이후 학년은 중학교 때 없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다 안 먹냐.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대로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x가 2보다 크대. 그러면 x가 5보다 작은 걸 구해달래요. 이건 과연 어떻게 구할까? 큰 걸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이것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친구를 구해주세요의 문제예요. 그런데 얘를 구하는 과정이 그냥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1차 부등식의 해를 하나하나 구해서 얘네들을 동시에 적으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돼요. 자, 만약에 해의 범위가 이게 지금 과연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지 불분명한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수직선 그으면 돼요. 자, 수직선을 표시할 때 중요한 점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만 표시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x는 2보다 크다야 빈 동그라미로 그릴까? 색칠한 동그라미로 그릴까? 빈동그라미. 그렇죠. 빈 동그라미로 그려서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간다로 그리면 돼요. 자, 두 번째 x가 5보다 작다는 빈 동그라미에서 어느 쪽으로 뻗어나갈까? 왼쪽. 그렇죠. 왼쪽으로 뻗어나가겠죠.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해는 여기죠. 여기 있는 해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일단 우리는 x가 누구부터 누구 사이야 라고 쓸 건데 x를 한 가운데쯤에 적으세요. 그리고 수직선은 당연히 오른쪽이 크죠?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색칠했으면 같다를 넣지만 색칠하지 않으니까 같다를 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공통해를 수직선의 관점에서 구할 겁니다. 자,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명확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숫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직선 그리는 거 연습 좀 잘 해놓으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 좀 잘 해놔요. 수직선 그리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 그럴 땐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를 구하냐면 얘네 둘 따로 얘네 둘 따로 나눠서 구하면 돼요. A보다 B가 크다. A보다 C가 크다로 구하면 돼. 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구하는 경우. 이거 잘못 적었구나. 이거 B씨야. 자, 이게 옳은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 A가 큰지 B가 큰지 몰라요. 그렇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커. 그러면 A보다 C가 크다. B보다 C가 크다는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A와 B의 관계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좀 더 넓은 범위의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 하는 이유가 A랑 B의 관계에서 B가 더 크고 B와 C의 관계에서 C가 크다를 통해서 A, B, C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한 친구들끼리 구해야만 우리는 무언가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또 이해도 안 되냐.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되네. 또 안 되네.
또 안 되네.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될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유의하세요. 그러면 부등식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좀 유사해요. 부등식의 해는 항상 부등호로 나올까? 부등식의 해는 항상 누가 누구보다 크고 누가 누구보다 작다로 나올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보여줄게요. 자, 만약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x가 2보다 크며 x는 2보다 작다.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어떻게 구할까? x는 2. x는 2야.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친구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친구는 2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는 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해는 이렇게 방정식의 해처럼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적게. x가 2보다 크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없어요. 얘는 해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한 친구는 x는 2보다 크다인데 다른 친구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직각으로 안 그리고 살짝 비스듬히 그린 건 얘네 둘이 정확한 수에서 이렇게 나가면 헷갈려.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그리는 게 좀 우리가 문제 풀긴 쉬워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나오지 않아요. 해가 하나거나 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습관을 기르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필수예제 3번이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에서는 두 번째 것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3번의 2번 문제는요. 4x 빼기 이거와 자, 이런 애는 어떻게 구하죠? 풀어서 전개해서. 그렇죠. 얘네들을 전개하는 거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의 해를 구하면 돼요. 자, 해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4x 마 3x 더하기 3 2x. 그러면 얘네끼리 계산하고 얘 이항하면 되죠. 그 계산하면 얼마냐? 마 x죠. 마 3이야. 자, 그다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나눠서. 그렇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개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부등호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x는 3보다 크다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면 돼요. 자, 아래쪽에 해를 구했더니 x는 3분의 13보다 작다가 나왔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죠. 자, 보자마자 아는 친구들은 그냥 구하면 돼. 3보다 크고 쟤보다 작다. 그런데 헷갈리는 친구들은 수직선을 그리세요. x는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는 이 사이에 있네. 오른쪽이 크죠? 색칠했으니까 색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 알겠죠? 네. 나중에 되면 수직선에서 해를 구하는 거 연습을 좀 잘 해놓으세요. 나중에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걸 통해서 구할 거니까 이것만 좀 연습을 잘 해놓으면 됩니다. 자, 필수 4번처럼 두 개, 그 3개 있는 경우는 두 개 나눠서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감. 자, 필수 5의 2번 한번 볼게요. 필수 5의 2는 역시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x 뿔 5 4x 마 11이야. 그럼 얘네들도 같은 패턴으로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한 이후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구한 해가 x는 6보다 작다래. 두 번째 구한 해가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래. 얘네 둘의 해는 어떻게 될까? 해가 없어. 보자마자 구할 수 있어. 야, 8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6보다 작은 수는 없어. 그래서 해가 없는 거야. 그런데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직선 그리세요. 수직선은 8보다 6보다 겹치는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포인트는 해를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필수 예제 6번이에요. 자, 얘네들은
원래 푸는 방법이랑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얘의 해가 x, b, 4분의 15 이거죠? 자, 얘 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지 머릿속 좀 그려집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치, 그냥 이거 풀면 되겠죠. 그리고 얘 풀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푼 상태에서 비교하면 돼. 그런데 사실은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b가 x보다, 그러니까 그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서야 and야. 그러면서 x는 4분의 15보다 작다야. 이거면서 이거인 걸 구해. 그래서 얘네 둘이 있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보세요. 얘를 구했고 얘를 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쟤를 구하고 쟤를 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위식에서 나온 해일까 아래식에서 나온 해일까? 왜? 그렇지, 갖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얘는 여기서 나온 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여기서 나온 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는 해를 구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 상태에서 그냥 같다라고 봐도 그 한 상수 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약간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나중에 수학상이 끝난 시점에서는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다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의 관점에서 이 항에서 해를 구한 게 얘가 되고 얘를 구한 게 얘가 되잖아. 그럼 얘네들을 접목해서 해를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것들은 약간 요령이니까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패턴은 이와 같고요. 응용 문제 두 유형이 있거든요. 요거 두 유형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아예 같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 이 1차 부등식에서의 포인트는 이건 아니고 뒤에 그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이 포인트거든요.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놓으면 이쪽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 왜 어렵냐면 부등식은 직관이라는 게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식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면 돼요. 하지만 부등식 같은 경우는 해를 본인이 범위와 상황을 보면서 선택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딱 요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요 유형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하고요. 요 유형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할 거니까 지금 설명해주는 방법대로 푸는 습관 길러야 해요. 자, 일단 이거야. 얘네들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뭘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같은 패턴으로 부등식 하나하나의 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해를 구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 계산이니까 내가 해버릴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두 번째 해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는 2a 마 4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얘가 해를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두 번째는 얘거든. 얘 그릴 거야. 생각을 해보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2a 마사야.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 그러면 이 그림은 내가 곧바로 가지고 올 건데 2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해가 없으려면 왼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렵냐? 해가 없다니 이 친구의 전체적인 범위를 그 조건을 맞춰서 그림을 그려준다고. 그럼 이 친구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예상할 수 있어. 즉 이거를 약간 러프하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얘랑 얘의 관계에서는 2a 빼기 4가 2보다 작다야. 여기까지 대충 예상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고민해야 해. 여기서 갔다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갔다가 들어갈 거 같니? 안 들어갈 거 같니? 들어가요. 그치? 여기서 갔다가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2야 그냥. 이렇게 되더라도 해는 없지.
왜냐면 얘는 색칠했고 얘는 빈 동그라미니까 둘 다 색칠해야 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는 어차피 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2가 되더라도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갖다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대충 폭넓게 범위를 정해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둘이 같아도 되는지, 갖다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 그것만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좀 줄게요. 여러분들 갖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차피 상황은 몇 개밖에 없어. 정리 한번 해줄게. 그림 빨리 그려줄게. 이 하나로 하자. 자, 이 상태에서 봐. 이거지. 둘이 갖다 들어가? 해가 없으려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안 돼. 얘는 갖다가 되는 순간 x는 2가 해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상황. 여기가 빈 동그라미야. 이럴 때 갖다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렇지. 갖다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지. 갖다가 들어가야 해. 자, 둘 다 빈 동그라미야. 갖다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해가 없으려면. 들어가? 그치? 이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해는 없는 거잖아.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상황을 하나 더 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려운 건 이번에 이거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포함한다야거든. 포함한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할게. 이렇게만 할게. 어떻게 할 거냐면 뭐로 하냐? X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문제 이렇게 써. 이게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이야. 2번식은 1번식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포함된다는 다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수학 하에서 나오는 기본 패턴 중에 하나라 생소합니다. 여기서는 안 나와. 그래서 수학 하에서 나오는 내용을 연습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당연히 포함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갖게 돼도 포함하니? 갖다 들어가니? 여기서 갖다 들어가도 돼. 그럼 포함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번에 상황 바뀌었어. 여기가 빈 동그라미야. 갖다가 포함되니? 갖다가 들어가는 순간 이 2라는 친구 때문에 포함은 안 되지. 포함할 수 없지. 여기 갖다가 들어가면 안 돼. 자, 이번 상황은 이거야. 이 상황에서는 갖다 들어가도 되니? 갖다가 들어가도 돼. 이 상황에서는 갖다가 들어가도 어차피 다 포함하는 거야. 자, 마지막 상황. 여기 색칠한 거 아니지? 이 상황에선? 갖다 들어가도 되지. 응. 그래서 여기도 갖다가 들어가도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를 연습을 좀 잘 해놓으세요. 상황 정리는 안 해줄게요. 나중에 수학 하 할 때 어떻게 좀 쉽게 하는지는 이 상황에선 얘고 저 상황에선 쟤야. 정리를 해줄 건데 지금은 안 해줄게. 직관적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연구를 좀 잘 해놓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소금물 문제가 나왔네요. 소금물 문제. 그 소금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 활용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241번입니다. 네, 그것까지 정리 한번 해줄게요. 다. 자, 8번 문제는 8% 소금물 300g에 14%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대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나는 8%의 소금물 300g에 나는 14%의 소금물을 집어넣을 거야. 몇 그램 집어넣을까? 모르지. 그치? 그래서 얘를 x라 두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9% 이상. 그럼 이 9%의 양은 얼마일 것 같아? 300. 그렇지. 300 더하기 x죠. 그리고 얘는 11% 이하가 된대요. 이 안에 든 x를 구해야 해. 식 세우자. 식을 세울 땐 어떻게 세우냐? 기본이 무조건 소금물의 양 아니면 소금의 양이야. 근데 소금물의 양은 어차피 내가 다 미지수로 뒀기 때문에 다 성립하지.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면 돼. 이 안에 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렇지. 소금물의 양. 당연히 이 소금물의 양보다는 여기 안에 든 소금의 양이 더 많겠지. 이 안에 든 소금의 양은 그치 100분의 8 곱하기 300이지. 그럼 24g 나와. 이 안에 든 소금의 양은 100분의 14 곱하기 x지. 그럼 이 안에 든 소금의 양은 100분의 11 곱하기
300 더하기 x지.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치, 100을 곱해.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부등호가 3개 있잖아요. 부등호가 2개 있잖아요. 세 친구의 범위의 대소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 의해는 요 2개, 요 2개 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딱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로 풀기 제일 그러니까 이번에 숙제 문제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241번이거든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24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고 할 때 이때 초콜릿의 개수는 구하는 문제예요. 자, 미지수는 초콜릿의 개수로 잡을까? 학생 수로 잡을까? 그렇지? 초콜릿을 미지수로 잡을게. 초콜릿이 x야. 야, 근데 초콜릿을 x로 잡으면 학생 수도 미지수로 잡을 수 있다? 학생은 어떻게 돼? 그치? 4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는데 그렇지. 잘못했지. 여기는 초콜릿을 미지수로 잡으면 안 돼. 여기는 학생을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학생을 미지수로 잡아야 초콜릿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어. 학생이 X명이야. 그럼 이 X명에게 4개씩 나눠주면 10개 남는다 그랬죠. 그럼 초콜릿의 개수는? 그렇지. 4x 더하기 10개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6개씩 나누어 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데요. 자, 6개씩 나눠주는데 학생 X명에게 그 양은 6x개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초콜릿의 양을 어림짐작할 수 있거든. 이 초콜릿의 양은 6명에게 나눠줘. 그러면 몇 개 남는다고? 2개 남는데. 더하기 2 이상. 그 다음? 그치. 6명씩 나눠주면 4개 미만. 미만이니까 갖다를 뺐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된다. 사실 설명해 주려는 문제는 요건 아니고 설명해 주는 문제는 이런 거지. 초콜릿을 못 받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몇 개 이상 몇 개 미만 이런 거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 유형이 아니라서 이렇게만 식 세워서 풀면 돼. 그런데 문제 좀 바꿔서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 X명에게 나눠졌더니 그 못 받는 학생이 두 명이었다. 하나도 못 받는 학생이 2명이 있었대. 그럴 때 식 어떻게 세웠더라? 그렇지. 못 받는 학생이 2명 있었지. 그러면 6개를 다 받은 학생은 몇 명에게? 생각 좀 잘해봐. x 빼기 2가 아니야. 자, 이 네모를 학생이라고 생각해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이게 이제 학생이야. 그런데 내가 6개씩 앞에서부터 6개 넣어 먹고 6개 넣어 먹고 잠깐만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너 6개 먹고 너 6개 먹고 땡땡땡 했어. 그리고 너 6개 먹고 얘한테 몇 개 준 거니? 그치. 얘한테 몇 개 준지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받긴 받았어. 딱 6의 배수로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 친구는 받긴 받았어. 1개에서 6개 사이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고 아예 떨어졌네. 이렇게 2명이 못 받은 거지. 그 상황에서는 6개씩 다, 그러니까 6개를 완벽하게 받은 학생은 2명 이외에 1명을 더 빼줘야 돼. 얘 6개 받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는 X 빼기 3명이 6개씩 받았고 최소 1개 갖다 들어가야 돼. 최대 6개 이렇게씩 세운다. 이런 문제에서는 아마 연습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유의하고요. 방금 문제는 그렇게 풀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새로 뭐 배우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연습한다 생각하고 좀 꼼꼼히 해오고요. 특히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됩니다. 알겠죠?